자, 대칭차집합에서부터 출발할 건데요. 대칭차집합은 사실은 교육과정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뭐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이런 시정 문제집들은 항상 설명을 하죠. 나도 설명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요 녀석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어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모를 이렇게 설명하겠다. 근데 저 녀석이 뭐냐면 대칭차집합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연산, 새롭게 정의된 연산 거기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대칭차집합이라는 거는. 근데 대칭차집합이 뭐냐면은 새롭게 연산하는 새롭게 정의하는 연산들 중에서 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녀석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A마 B 합 B마 A.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어떤 녀석이야?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마 B와 B마 A를 다 말하는 거. 그래서 뭐 좌우 대칭꼴로 있는 차집합들을 다 얘기하는, 다 합집합으로 구해놓은 녀석을 대칭차집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설명돼 있어. 이것들 다. 이것을 다 외우세요가 아니라 딱 두 가지만 외워라. 뭐 A마 B 합 B마 A 그리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녀석이라고. A, B의 합집합을 구했는데 거기서 교집합 부분만 제외한 거니까 여기랑 여기만 남게 하는 거. 오케이? 요 녀석을 나타낼 때 대칭차집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몇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 대칭차집합을 새롭게 정의했지 세모로. 그때 그 세모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요. 연산 기호가 하나뿐이니까 분배는 없는데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보자마자 참이라고 하고 넘어가 있면서 근데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상한 녀석들도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그 녀석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대칭차집합에서 막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하면서 막 그것 자체를 찾아보기, 대칭차집합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보고 기억하기 유형을 몇 개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막 설명이 나오는데 저거 다 외울 필요 없고 딱 1, 2번만 외워둬라. 알았지? 알았지? 저 녀석 항상 물어보거든. 그래서 저런 거 만약에 참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1, 2번이 보기 있다. 그럼 그거 고르고 넘어가면 되고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도 만약에 저게 기억 디귿에 있다. 그럼 기억 디귿은 일단 참. 나머지 뭐 니은 리을 같은 거는 찾아보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필요할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요 녀석 결국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괄호 다 풀기도 했죠. 어제도. 그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기억을 해두세요. 어떻게 된다?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거 뭐 원자력이라 해야 되나? 방사능이라 해야 되나? 독극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호처럼 생겼습니다.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니까 그래도 보자마자 그릴 줄 알면은 좋겠지. 그럼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시 한번 뭐 한다고? 차빈 걸 찾아 나간다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한 게 왜 하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있잖아. 913번 보면은 디귿 같은 거는 그냥 참 하고 넘어가라고. 알았죠? 나머지는 어차피 이게 대칭차집합이 뭔가 새로운 걸 막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막 외우세요 하는 단원이나 유형이 아니라서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같은 거는 뭐 해?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 만들어 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또는 차집합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이 되나? 라고 설명하는 거는 U 빼기 A랑 뭐 합집합 A 빼기 U로 가든가 오케이? 아니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뭐 U와 A의 합집합에서
U와 A의 교집합을 뺀다던가. 이게 쉽지. 합집합은 U일 거고 교집합은 A일 거니까. 그럼 뭐야? U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니까 남은 건 뭐야? A 여집합 맞잖아. 이거 기억참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라고. 알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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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니 찬주야? 앱.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두 가지 유형을 만들어 놨는데 부탁이니까 마플 시너지에 있는 요거 외우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뭐 또 여집합에 대해서는 또 뭐가 성립하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더 외워. 알았음? 대칭자 집합은 학교 시험에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다. 알았지? 안 나오는 학교들도 많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은 대칭자 집합 얘기 넘어가고 나면은 뭐야? 방정식, 분수식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집합을 응용하고 있는 거라서 어차피 뭐 부등식 얘기이고 등호 여부가 틀리는 거지 너희가 집합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쭉 만들어가고 오늘 마지막 요거 남았댔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조금 생기는데 일단 기본은 쉬워. 요 유형은. 요 뒤에 게 어렵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사실 너희들이 뭐 공식을 만들어가도 되는데 외워둬야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보고 싶어. 오케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워보고 싶어. 그런데 문제에 주어지기를 합집합이 주어지거나 각각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일단 A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거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구해.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도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더해.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A의 원소를 카운트할 때 여기 거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B의 원소를 더할 때 또 어때? 여기 거 또 더했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어? 교집합 부분의 원소들은 두 번 세버렸지. 그러니까 한 번은 뭐 하는 거야?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끝나요.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집합이 두 개짜리만 있을까?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 A합, B합, C. 그때도 역시 만들어 가면 돼. 왜 만들어 가라는지는 좀 이따 보면 알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때 A의 원소를 또 일단 다 더하고요. B의 원소랑 C의 원소도 더해져 있어서, 구해져 있어서 또는 주어져 있어서 다 구해봤어. 어때? A의 원소를 카운트할 때 어떻게 됐음? 여기 거 한 번씩 다 셌지. 그 다음에 B의 원소들 셀 때 어떻게 했어? 여기 있는 원소들 다 셌지. 그 다음에 C의 원소들을 셀 때 어땠어? 여기 있는 거 다 셌단 말이야. 어때? 가운데 쪽이 좀 중복된 게 많지. 그래서 제외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또 문제에 주어진 게 하필이면 또 A교 B가 주어지고 B교 C가 주어지고 B교 C가 주어지고 C교 A가 주어져서 또 일단은 다 빼봤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A교 B를 뺄 때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빼지. 그때 한 번 뺐어요. 두 번째 B교 C를 뺄 때 여기 있는 거 빼겠지. 그래서 여기 한 번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교 A를 뺄 때 또 어떻게 사라지겠어? 여기 한 번 빼겠지. 어떤 일이 발생했어? 정 가운데가 비어버렸지. 그럼 여기는 다시 더하는 거지. 그렇게 구하는데 이거는 어때? 이 재료들이 싹 다 주어져 있을 때 하는 얘기야.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A합, B합, C인 상황인데 얘네들을 다 제공을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게 좀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지. 방금 내가 체크 한 것처럼 주어진 걸 이용해서. 알았죠? 그래서 하나 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주어진 거를 체크하면서 만들어가라. 요런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두 개만 풀어볼까? 예를 들어서 928. 이게 너무 쉬운 거. 그 다음에 몰라? 두성 구해. 세 개만 풀자. 세 개짜리, 집합 세 개짜리. 없냐? 왜 다 집합 두 개짜리냐? 조용히 하세요. 왜 다 집합 두 개짜리요? 수학, 영어, 뭐, 농구, 축구밖에 없어. 거기, 조용히 안 할래? 집합 세 개짜리 어디 있냐, 근데? 뒤에 있나?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없구나. 음. 963. 자, 이거 3개 풀어봅시다, 기기. 자, 928, 왜 안 넘어가 또? 928번 갑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어쩌고 저쩌고. 자, 그때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나? 얘가 보인다, 그렇지?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런데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공했다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뺐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맞니? 교집합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으면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뺀 거지. 근데 전체 집합이 28이니까 얘가 얼마? 11인 거지. 맞나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재료들을 봐봐. 합집합을 물어보는데 NA, NB, NA급이 다 주어졌지.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답은 13 더하기 12에서 11을 빼면은 답은 14입니다. 맞나요? 됐죠? 네, 조용히 좀 해라. 되나? 자, 939번도 가봅시다. 그런데 939번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보자. A 빼기 B 합 B 빼기 A. 뭐 저게 대칭차집합에 뭐고 의미는 없고 저기를 그릴 줄만 알면 되지. 어쨌든 주어진 게 어디야? NA가 주어졌고 NB가 주어졌지만 이게 주어졌지. 맞니? 어디야? 또는 너희들이 대칭차집합을 배운 사람들은 A 합 B에서 NA 교비를 뺐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맞니? 네. 됐죠? 그게 35잖아. 이거 괄호 왜 또 있어? 됐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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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뭐 할 수 있겠어?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또는 주어진 재료가 좀 선생 이상한 것 같아.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고. 결국 어디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랑 여기를 합해서 얼마? 35인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28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따라 읽을 거면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또 얼마? 37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맞지? 됐어요? 그걸 이용을 하면은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잖아. 뭐야? 28에서 37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두 번 뺀 게 35이네.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세요가 된 거잖아.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다시 어때? 28에서 37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한 번만 뺀 게 아니라 두 번을 뺐더니 35이 나오네. 아, 그러면은 NA교비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무조건 공식으로 막 쓰려고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어제도 얘 얼마야? 65냐? 그럼 30, 15네? 그럼 답 나왔잖아. 28, 37, 15. 이렇게. 알았음? 답 50이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식으로 주절주절 할 거야, 아마 해설집은. 오케이. 어떻게든 막 공식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할 텐데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알았음? 그 다음에 963번 쭉 넘어가 보자. 난 이게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빼놨더라고. 자, 어때? 송인회반 학생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뭐 축구, 배구, 농구에 각각 15명, 14명, 15명이 참여했대. 맞죠? 그럼 뭐야? 뭐 축구, 배구, 농구를 각각 A, B, C라는 집합으로 잡아도 좋고 그냥 축구라고 하자. 몇 명? 농구라고 하자. 아, 배구네? 배구 무려 14명, 농구 15명. 그런데 축구 또는 농구 그럼 뭐야? 또는이니까
또는이니까 합집합을 얘기한 거지. 그죠? 그게 얼마? 26. 그 다음에 배구 또는 농구도 마찬가지.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 가져야지. 얼마? 24.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을 제공을 했다. 합집합을 제공을 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와 배구는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대. 그 말은 뭐야? 축구와 배구의 교집합은 0이 되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그때 송인의 반 학생 수를 찾아주세요. 그 뭐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 축구랑 농구랑 배구랑 농구를 다 합집합하면 그게 바로 송인의 반 학생 수가 나오는 거지. 뭐 하나 적어도 하나는 참여한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어. 주어진 재료들을 전부 다 한번 참고해보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교집합, 교집합. 그래서 축구, 농구 집합 30명을 이용해서 교집합이 4명이다라는 걸 찾아오고, 또 두 번째, 합집합을 이용하고 배구, 농구 각각의 집합을 이용해서 둘의 교집합. 얼마야? 29. 5이야? 5을 찾아오고. 근데 선생 재료 중에 하나 교집합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축구와 배구만 해도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셋 다 교집합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요 녀석 만들어갈 수 있지. 15 더하기 14 더하기 1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빵 더하기 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알았나요? 이건 의미 없고. 그럼 얼마예요? 35인 것 같은데 답은?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야? 약간 나는 939번보다 좀 더 이제 정확한 걸 원했는데 928번, 963번처럼 왜? 뭐 이상해? 설명해 주는 거야?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간 거고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그거야. 잠깐만. 928번이랑 963번 요 두 개는 약간 어때? 주어져 있는 재료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어때? 그냥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지? 그래서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있다면 939번처럼 공식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뭔가 재료가 처음부터 살짝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 가는 거. 근데 방금 채아가 말한 것처럼 항상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자마자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보이거나 하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왜? 거울 봤어? 저런. 화이팅. 네, 더워요. 아무튼 아시겠죠? 됐죠? 예. 그러면 어디를 내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기를 갈 겁니다. 일단 풀어볼래요? 자, 여기 유형 29번 밑에 설명 제발 부탁이니까 좀 보지 마라. 알았어? 그냥 풀어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알았나? 952번 952번 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 951번이랑 953번을 풀어주세요. 951번, 953번 두 개.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에 대한 최대값, 지수값이라는 유형. 자, 이 녀석은 뭐다? 그림이다, 공식이다.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이상 항상 공식입니다. 알았죠? 합집합은 뭐다? NA, NB, 마이너스 NA 곱이. 그때 웬만하면은 뭐가 주어지냐면은 NA와 NB는 주어져요. 상수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바로 갈까? 22, 18. 22, 18. 그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자, 시연아. 교집합의 최대 치수를 물어봤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합집합부터 출발, 교집합부터 출발.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값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맞긴 해. 애매하긴 해. 자, 교집합이 최대다. 교집합이 최대다. 그럼 뭐야? 상수 40에서 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빼보자라는 얘기니까 자동으로 합집합은 최소로 남겠지. 제일 많이 뺐으니까. 알았어요? 반대로 여기도 뭐다? 얘가 최소면은 뭐다? 얘가 최대가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로만 보면은 최대든 최소든 뭐든 시작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 거의 대부분 최대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교집합을 물어보든 합집합을 물어보든. 그래서 어쨌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나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알았지?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린 뭐 하자고? 22 더하기 18. 그러면 교집합이 가장 커지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합집합은 최소가 된다. 알았죠? 자, 그때 만들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경우가 뭐야? 한 집합이 22개가 있고 다른 집합이 18개가 있어. 겹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겹쳐봐. 그럼 뭐야? 쏙.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무조건 18인 거지. 욕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최소값, 합집합의 최소값은 22인 거야. 알았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걸로 가보자. 뭐?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기준은 뭐다? 합집합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자, 합집합 또한 집합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전체 집합을 얼마로 보고 있어? 36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합집합도 그 36개 안에서 만들어야지.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36. 38은 또 도대체 뭐야? 아, 저 더하기도 모르고. 아, 더하기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읽으면 됩니다. 36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얘가 40이니까 얼마? 4.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18, 4. 더해주면 얼마? 22.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돼. 그림 그려도 돼.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은 공식이라서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거의 대부분 최대값에서부터 출발해라고 했지. 근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 보면 953번 문제를 가보자. 요 문제를 가보면 있잖아. 합집합의 최대 치수를 물어봤어요. NA, 8, NB, CB. 가자, 다시 한번. 그래서 NA 더하기 NB에서 NA 교비를 빼면은 NA 합비가 나온다. 맞지? 그때 얘가 최대면은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면은 얘가 최소가 되는데 자,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당연히 얼마? 8이겠지 또. 8과 12에 겹치는 거는 작은 원소가 쏙 들어가는 건가? 8만큼 겹치면 돼.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인? 10이겠죠? 3? 3? 왜 3? 내가 합집합이 최소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거를 풀어보려면 아까처럼 요 녀석을 보면 되는데 전체 집합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뭔가 다른 조건이 숨어 있겠지. 그게 바로 뭐다?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이거는 강제적으로 그냥 교집합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지.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끝. 어쨌든 우리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 찾았다. 답은 얼마? 29이겠네.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내 나이는 아까 951번 답이죠. 22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유형 넘어가야지. 자, 다음 단원으로 가봅시다. 어디? 명제로 갑니다. 자, 오늘 또 명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자, 명제로 갑니다. 알았죠? 자, 근데 집합 보다 보니까 아직 너희가 숙제를 한 거는 아니지만 뭔가 공식에 대입해서 주절주절 하는 느낌이야. 뭔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 상황 저 상황을 따져보는 느낌이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라는 단원 자체가 약간 수학보다는 뭐에 가깝다 해서 내가 예전에 논리학, 추론 이런 거에 더 가까워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명제는 그게 더 심함. 알았음? 알았음?
개꿀이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더 싫은데. 아무튼 뭐 갑시다. 명제라는 거를 가볼 건데 명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용어가 바로 조건과 명제예요. 자, 조건과 명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시가 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조건은 뭐냐면 뭐 보통 상황에 따라라고도 하는데 그냥 x 값이 보통 있겠지. 우리가 식을 다루니까. x의 값에 따라라고 보통 이름을 붙일게. 근데 상황에 따라라고 이해하면 돼.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그냥 참거짓이 바뀐다는 거지. 알았죠?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명제는 뭐다? 어떤 경우에서도 변화가 없어. 즉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인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거랑 살짝 용어를 다르게 설명했죠. 저기서 뭐라 그랬어? 그냥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저 말이 더 애매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참 거짓이 안 바뀐다.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다라고 난 살짝 바꿔서 설명하고요. 조건은 뭐 크게 비슷하지 않아. 근데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놈. 알았음? 알았음? 쉽게 말해서 조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방정식. 너 따라 읽을 거면 얘기하지 말라고, 뭐, 민범아. 자, 그래서 조건은 뭐다? 방정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방정식. x는 3. 여기 x에 3을 넣어주면 참입니다. 5를 넣어주면 거짓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명제에 조건에 속하고. 명제는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항등식. 근데 항등식과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게 항등식은 항상 참인 것만 얘기를 한 거고 명제에는 항상 거짓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알았죠? 해가 없는 거는 항상 거짓이라고 방정식인데 이거 그렇죠. 그게 항상 3인 거잖아. 자, 그래요. 뭐 그런 걸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잠깐 그 얘기 명칭 몇 개만 더 설명하고 가자. 우리 방정식에서 준우야, 방정식에서는 항상 뭘 물어보거나 우리가 뭘 찾아갔었니? 그걸 뭐라 부르는데? 해라고 부르잖아요. 미지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사실. 성립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주지. 그냥 해를 찾아줬었잖아. 그래서 조건도 뭐 하겠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도 되지만 우리는 참이 되는 녀석들만 모아줄 거야. 그치? 그 참이 되는 녀석을 모은 녀석을 우리는 여기서는 해가 아니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알았음? 그럼 두 번째, 항등식에서는 뭘 물어봤어, 보통? 항등식 문제 기억나지? 어떤 걸 물어봤어? 항상 참이었으니까. 항등식인데 헤이 개수가 이 새끼야. 헤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보통 항등식 완성하기 문제가 나왔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명제 완성하기도 나온다. 알았지? 근데 항등식과 명제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게 항등식은 항상 참이었고 그래서 그걸 이용했던 거고 명제는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인 것도 명제에 속해 있거든. 그럼 뭘 물어보겠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항상 물어볼 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명제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참 거짓을 확인을 하시오라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참인 명제를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함. 뭔 말 알? 너희가 이미 출제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조건은 무조건 진리집합 구해야 되겠네. 명제는 무조건 참거짓 판단해야 되겠네. 또는 완성해야겠네. 명제를. 참이 되도록 뭐 이런 거 알았죠? 민무이 씨. 자, 간다. 농담. 자, 명제를 다뤄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 그래 명제 조건 구분하는 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할까?
자, 다음 중 조건인 것은,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찾아보세요.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와, 저 2번 봐봐. 꿀벌은 귀엽다. 고추잠자리 조류다. 이야, 이제 마플 시너지 예시 이상하지 않냐? 야, 꿀벌은 귀엽다. 저거 명제겠어? 조건이겠어? 또는 명제라면은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조건이겠지. 그 유튜버 푸흥 씨가 보면 꿀벌 귀엽겠지. 근데 지나가는 우리가 보면 꿀벌도 무섭잖아. 푸흥 몰라, 푸흥? 꿀벌 유튜버. 어. 아무튼, 야, 샷업. 자, 아무튼 알겠죠? 자, 고추잠자리는 조류다. 저거는 명제야, 조건이야. 항상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맞죠? 뭐 그런 것들. 알았죠? 내가 근데 제일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예시를 하나 본 적이 있어. 그거는 이 교재는 아닌데. 5번인가 뭐 4번에 그게 있었어. 뛰지 마시오. 뛰지 마시오가 있었어. 뛰지 마시오. 보기 4번이고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그죠? 달리기 경주 중이면 뛰지 마시오가 거짓이지. 복도에선 참이겠지. 상황에 따라 참고해서 바뀌잖아.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따져주는 겁니다. 알았음? 난 저게 제일 웃겼어. 고추잠자리는 조류다. 너무 웃기지 않냐,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또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일단 고추잠자리 보고 조류라고 하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냐고. 웃기지 않냐고. 이거는 귀여워. 차린 게 30마리한테 불러서 그거는 참. 그건 명제 있잖아. 뭐. 항상 참이 명제. 아, 그건 참 명제죠. 누구? 일단 누군지 몰라서 나는 카리나가 이쁜 것 같아. 누구야? 나는 그래도 카리나. 서른도 하고 진짜 그래? 서륜? 잠깐만. 어떤 새끼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자, 시작하자. 어쨌든. 그래서 참인, 이거 마무리는 지어보자. 자, 참인 명제 찾아보세요. 명제는 1번. 자, 1번은 참이야, 것이야, 또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맞죠? 뭐, 저거 성립하는 거 뭐 있냐? 마이너스 4있냐?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참입니다. 하지만 0 넣으면 거짓이잖아. 맞죠? 1번. 맞죠? x를 넣음에 따라 참것이 바뀌니까 조건. 2번은 조건. 3번은 거짓인 명제라서 달라. 자, 5번은 명제. 5번이라고 했다. 김민범 저씨 목소리 개 크게 해놓고 지가 틀려놓고. 자, 5번. 참여 것이야. 또는 명제야, 조건이야. 항상 참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항상 참은 아니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문집합이야. 그렇지. 그걸로 이제 얘기하면 돼. 알아서.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NA가 NB보다 항상 작나? 작을 수도 있지. 작을 수도 있지만 뭐다? 같을 수도 있잖아. 맞죠? A, B가 예를 들어서 A가 자연수고 B가 정수 쪽이면 그래. 뭐 참을 수도 있음.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는 자연수고 하나는 양의 정수면 같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참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서 탈락. 그래서 어쨌든 4번은 뭐야? 어떤 실수? 이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였다면은 거짓인 명제일 거야. 근데 어떤 실수 x라고 했으니까 뭐야? 어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저거는 참이다. 그럼 성립하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뭐 1 하나. 그래서 1에 대해서 참이기 때문에 4번은 참인 명제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맞아요. 어떤 실수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이다. 알았지?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이해됐음? 그리고 뭐 유형 2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래서 조건에서는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진리집합 구하시오 이런 거 하는데 2번 같은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집합을 찾아야 돼를 강조하는 문제라서 나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았음? 그럼 이제 유형 3번을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근데 그럼 이런 문제는 상식이 봤어요. 네. 자, 가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명제를 다루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자. 자,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합니다.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자,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 P 화살표 Q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시를 들어가 보자. x-3이 0이면 x제곱, 이거 암산을 어떻게 하지? x제곱 V입니다. 아니지. 내가 그걸 물어봤겠냐, 이 새끼야? 정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참여 것이야. 참. 왜? 참이요. X가 3일 때 x가 3이면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거짓을 따져주기 위해서는 항상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3 하나. 요 녀석 인수분해를 해서 진리집합 찾아보세요. 뭐 있어? 마이너스 1과 3. 일단 참인 거 알지? 그때 이 둘이 보니까 어때? 이렇게 포함하게 되더라. 가지고 찾아주는 거야. 알았음?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해보자. 민범이는 한국 사람이다. 거짓인 명제인가?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민범이다. 토하겠다, 그지? 자, 둘의 참거짓을 따져봐. 어때? 참이고 거짓입니다. 맞죠? 진리집합을 따져보자. 얘는 어때? 민범이 혼자 있겠지. 뭐 박민범 씨도 있고 김민범 씨도 있고 배명범 씨도 있나? 어쨌든 민범이가 있지. 여기 한국 사람에는 누가 있어? 민범이도 있고 뭐 나도 있고 카리나는 연예인 얘기 그만해. 뭐 찬주도 있고. 아, 그러네. 준우도 있고. 아이, 아가 해봐, 좀, 제발! 그럼 뭐 이찬인인지 모르겠는데. 은서. 이런 식으로 이따 치자. 자, 포함관계를 보니까 어때? 아, 요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네? 아, 그러면 참입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라. 알았죠?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 이쪽은 뺐는데, 쟤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참인 명제를 따져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기가 힘든 명제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때는 뭐 한다?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끼리 비교했을 때 뭐 한다? 포함관계가 요렇게 된다면은 참이 됩니다. 알았지요? 알았지? 그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명제에 대해서 어떤 녀석으로 넘어가냐면 부정이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건 P든 명제 P든 상관없이 P를 부정을 해주면은 어떻다? 물결 P로 표현을 하면서 not P라고 읽어줘요. 조건 P, 명제 P 다 똑같아. 근데 명제 말고 조건이라고 일단 얘기할게. 알았지? 그때 예를 들어서 민범이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명제 있었지. 참이든 근신을 다 떠나서 일단 명제였죠. 그때 그 명제를 부정해봐 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를 바꾸냐면은 뒷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민범이는 한국 사람이다. 부정은 민범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로 가는 거야. 민범이 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알았음? 자, 여기서 자꾸 내가 이제 요쪽 뭐 조건 P, 조건 Q라 부르는데 사실은 명칭이 있어요. 조건 P, 이면에 해당하는 조건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러줄 거고 이제부터는 결론, 화살표를 받는 쪽, 이다 쪽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할 때는 가정 쪽을 건드는 게 아니라 결론 쪽을 이다를 아니다를 이다로 고치는 거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P이면 not Q이다의 느낌으로 바꿔주면 돼. 근데 not Q인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냐면 논리학에서는 명제의 부정을 이렇게 쓰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겨.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그냥 뒷부분만 바꾼다고 이해를 하라는 의미인 거지.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쓰진 않을게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부정을 만드는데 예시가 있음.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예시. 지금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명제, 명제? 얘를 어쨌든 포함하는 조건이나 명제가 있어. 그 녀석을 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P 그리고 Q 라는 놈이 있습니다. 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조건이니까 싹 다 바꿔야 되겠지? P도 바꾸고 Q 좀 더 빼자. Q도 바꿉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또는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명제의 뭐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P 그리고 Q를 부정을 할 때는 어떻다? not P와 not Q로 만들면서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꿔줘요. 왜인지를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 사실 조건만 따져보면은 P라는 집합이고 부정은 P의 여집합이야. 아, 뭐야? P의 여집합이야. 여집합만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뭐야? P 교집합 Q였지. 얘는 뭐겠어? P 교집합의 Q의 여집합. 뭐? 드물어간의 법칙이 나오면서 P 여집합 Q 여집합의 가운데가 또는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뭐 그런 거지. 뭔 말할? 뭔 말할? 다음.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뭐다? 또는으로. 또는의 부정은 뭐다? 그리고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너희가 뭐 얘기했던 것 중에 모든이랑 어떤. 이쪽에서 하나 틀렸었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조건에 대한 또는 명제에 대한 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px, x에 대한 어떤 p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이 뭘 만들어보자? 부정을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뭐 딱 뉘앙스에서 나오죠? 뭐 어떤 x에 대해서는 not p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거는 예시를 가지고 갈 거야. 벤데그램 말고. 자,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뭐 명제가 있다고 치자. 조건이든 뭐 참이든 거짓이든 다 떠나서. 알았죠?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라는 게 있어. 그 녀석을 부정을 해봐. 그게 아닌 상황을 만들어봐. 그럼 뭐야? 다 안경을 벗어야 되냐? 아니잖아. 누군가는 안경을 안 꼈다가 맞지 않니? 모든 여학생들이 안경을 착용했다의 반대는 다 안 낀 게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안 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넘어가는 거야. 뭔지 이해됐음? 그래서 모든을 포함하는 녀석을 부정할 때는 어떤으로, 어떤을 포함하는 어떤 뭐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때는 모든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왜, 또 왜 이래 이거? 뭐라고? 물론 귀엽다. 자, 무시하자. 자, A, B는 곱하면 0이 아니다. 이 부정은 뭐야? 0이다지. 맞죠? 그럼 A, B는 0이다를 찾아주면 되는데 있어 없어? 없네. 그럼 A, B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요. 또는 이거 자체를 이해해봐. A와 B를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A는 0이 아니다. and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의 부정이니까 A는 0이다, B는 0이다,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알았나요?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천번 전화 1000번 보내주셔. 아, 1003번. 시끄러. 자,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참거짓과 포항관계. 요걸로 이제 참거짓을 따져주는데 이거는 1009번은 그래서 집합 문제야, 명제 문제야. 찬주야, 제발 집중 좀 하자. 자, 1009번은 집합 문제야, 명제 문제야. 명제. 집합이죠. 완전히 그냥 집합이죠. 그냥 뭐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그냥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푸는 그냥 집합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집합 쪽을 잘 하면은 명제 초반부는 다 그냥 집합이야. 해결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참일 때 포항관계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알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쪽은 집합 얘기를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때 또 집합에서 배웠던 어제 배웠던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P교 집합, A교 집합 B가 A면은 뭐 A는 B에 포함된다.
A 합집합 B가 B면은 A는 B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도 함께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 녀석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집합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보자. 너무 답했으면 좀 그러니까. 1015번 하나 빨리 풀어볼래요? 자, 잠깐 시작이 나자. 아, 우울하다. 자, 다음 중 참인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다? 누가 봐도 벤나의 그림을 던져줘 놓고 명제를 물어본다. 뭘 물어보는 거야?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기억.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니? 응, 참. 이런 거지. 니은 Q가 R 안에 쏙 들어가 있니? 미쳤지? 땡. 얘는 뭐야? P 이곡 R이니까 뭐야? P 교집합 뭐야? Q 왜 나와? 교집합 R이 Q 안에 쏙 들어가 있니? P 교집합 R은 요거 Q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알았죠? 알았냐고? 알았냐고? 여기는 뭐야? P 합 R 안에 Q가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뭐라고? 명제 얘기라고. 근데 지금처럼 벤나의 그림을 줬으면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벤나의 그림 안 줬으면 그래도 우리가 집합을 만들면 돼. 뭐? 진리집합. 그래서 진리집합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가 계속 그거다. 알았음? 알았음? 집합으로 보면 그냥 더 쉽거든. 알았지요? 알았냐고요? 네. 아, 물어보고 싶어. 거죠. 자, 1018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발레 찾기. 외우세요. 뭐? 가정 빼기 결론. 알았음? 가정 빼기 결론. 무조건 외워라. 알았나? 그러니까 뭐다? P 빼기 Q. 알았냐? 왜?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 된다는 건 뭐야?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거든. 맞지? 맞지? 근데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뭐야? P가 Q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거지. 왜? 뭐 때문에 Q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국 얘네들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게 반려가 되는 거야. 가정 빼기 결론. 알았음? 그럼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다? P 빼기 Q를 보자는 얘기야. P 빼기 Q 뭐야? 1, 4, 8. 답은 13. 알았지요? 알았지요? 반려 찾기 뭐다? 뭐 빼기 뭐다? 가정 빼기. 가정. 와정이 아니라 가정. 가정. 아니, 눈가리가 있으면 아, 눈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지? 가정 빼기 결론입니다. 알았죠? 농담. 자, 가자. 현재 즐거웠던 게 아니지. 그러면 1020번은 뭐다? 가정 빼기 결론. 뭐다, 얘들아? P 빼기 Q 여집합. not Q니까. 맞죠? 자, 그럼 뭐다? 차집합. 있는가? 답이 없네. 그럼 뭐 해보자? 차집합. 교집합의 뒤에 집합을 여집합. 그러니까 P교 Q. 알았음? 답은 10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예. 다음 가보자. 또 어디로 가볼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집을 가볼까? 죽여버릴까? 자, 다음 중 참인 명제. 이거. 자, 이번에는 그냥 내가 풀게요. 알죠? 예를 들어서 3번 봐봐. n이 소수. 소수면 홀수다. 제곱은 홀수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그렇지. 2도 소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찾는 것도 있어. 3번은 어쨌든 참인 거야. 거짓인 거지? 맞죠? 그런데 이렇게 따져주는 방법도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냐? 이면은 뭐 대입해서 찾아봐야지도 있겠지만 1번 같은 경우 풀 때 평사이면 마름모이다. 그럼 평사 안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 맞지? 근데 마름모에는 뭐 있어? 이런 거밖에 없지. 집합의 평 이렇게 되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거짓인 거지. 뭐 이렇게 되지는 못하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따져볼 수도 있다고. 뭐 진리집합으로. 좀 더 진리집합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줄까? 요거 5번. x 곱하기 y가 0이다 라는 말은
x가 0일 때 y가 0이 아닌 것도 있고 x가 0이 아닐 때 y가 0인 것도 있고 x가 0일 때 y가 0인 것도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는 실수면은 x가 0이고 y가 0인 것밖에 없지. 진리집합 포함능력 누가 봐도 안 들어가죠? 거짓.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나는 좀 진리집합을 더 찾아가는 편입니다. 저렇게라도. 알았지?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막 0,1, 0,2걸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참고지를 따져주면 된다. 답은 뭐냐 그래서? 2번이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참고지 따져주는 문제들 쭉 풀어나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게 다야. 수업이 끝났다는 말은 아니고요. 너 그래 민범아 그대로 손 계속 들고 있어. 아 오케이. 그리고 명제 어떤 또는 뭐 뭐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전까지로 오늘 수업 나가자. 알았지? 역과 대우부터는 조금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명제 마무리 실 거예요 토요일날. 그리고 절대분수까지 싹 끝내버릴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까? 모든 어떤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너희가 모든 어떤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몇 번을 풀어봤냐면 일단 1049번 풀고 있어봐요. 몸풀기 겸. 1051번, 1052번. 다 풀어봐, 세 개. 1049번이요. 자, 49번은 근데 왜 나와 있는, 모든이니까 그냥 참고지시구나. 자, 가자. 그럼 뭐예요? 이것도 진리집합 따져보라고. 이놈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범위지. 그지? 집합은 다른 말로 범위. 그래서 일단 절대값부터 풀까?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맞지? 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쪼쪼쪼 이게 뭐예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내시오라는 얘기다. 맞지?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이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에 또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등호 붙인 상태로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붙여서.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5 흉 여기는 6. 됐지? 자, 여기서 누가 봐도 이거는 확실하고. 그지? 범아,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그렇지.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그렇지. 오늘 이제 잘하네. 이렇게 되고 얘는 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뭐다? A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뭐 찾기? 정수의 개수 찾기 몇 개? 9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았나요? 알았나요? 알았냐고? 예. 자, 그러면 51번으로 가보자. 이번에도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블라블라 참이다. 이건 근데 뭐야? 근데 이 해석을 하고 나니까 뭐야? 항상 성립하는 2차 분응식. 그럼 우리 바로 보자마자 뭐 해, 사실? 판별식으로 가지. k제곱에 마이너스 7k 플러스 6. 0보다? 그렇지. 바로 틀릴 줄 알았다. 작거나 같다. 돌아버리겠다, 내가. 진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연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뭐야? 그렇지. 교점이 두 개니까 어떻게 된다? 2차 함수가 x축이라 어떻게 된다? 만난다는 얘기고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를 의미하게 되잖아.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 6 인수분해 해주면 마마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됐죠? 다음 1052번으로 가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부정이 참. 맞니? 자, 그럼 뭐다? 부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등호 때문에 말들 틀렸겠는데? 2, 3 마이너스 붙여주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를 크다로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등호가 없던 거를 등호 있게도 만들어줘야지. 작다의 반대는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잖아. 알았지요? 알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실은 뭐도 하나 더 하고 싶었냐면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실수였다면은 어떨까? 뭔 개소리예요. 달라요, 답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면?
뭐라고요? 그럴 수 있으면 아니,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 찾기잖아, 얘들아. 아니, 성립하도록 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 A의 범위는 똑같은 거야? 똑같아지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족한 거. 어떤 것만이라도 만족하면 되잖아. 문제가 당연히 달라져야지. 어떻게 돼야 돼? 그렇다고 어떤이라고 해서 이거냐? 아니잖아고. 어떤이면은 포함된다로 설명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딱 하나씩만 있어도 되게 교집합이 존재만 하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발생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더 넓기도 하고 저거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요게 있어. 요거. 그때 이제 우리는 요 녀석. 간격 얼마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그 간격 2짜리를 뭐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쓱 옮기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찾았냐면 있잖아. 저 간격을 몰라. 이걸로 하자. 저 간격을 요만큼으로 쳐보자. 간격 2. 아까는 이걸 푼 거야. 그지? 근데 이제는 이것도 성립하는 거라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아까랑 다릅니다, 답이. 알았어? 어떤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요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크기만 하면 돼. 같아지면 되는데 안 되지. 같아지면은 뭐야? 흰색은 비어있기 때문에 딱 경계끼리 만나는 건 사실 겹친 거 없는 거다. 근데 그때 비교 대상 얘 비교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마이너스보다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 얘는. 얘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이때 이 비교 대상은 누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되면 돼. 이번에 같아져도 되죠. 둘 다 등호부터 있으니까.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범위를 봐. 어때? 아까보다 훨씬 넓어졌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낮고 6보다 작다. 알았니? 그것도 기억을 해둬라.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교집합을 발생만 시키면 된다.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이라도 경계 끝값만이라도. 알았지? 알았지? 자, 여기까지. 그럼 뭐야? 명제는 결국 오늘은 뭐 한 거다? 참거짓을 따져본 거고 진리집합 찾아본 거고 이게 답니다. 집합 얘기 다시 나온다는 거 그냥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한 거고. 알았죠? 자, 오늘 숙제 좀 많겠죠? 집합의 연산 단원 전체 그리고 명제를 내신고쟁이와 마플 시너지 유형별 문제까지 싹 다가 숙제다. 오늘은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친구들 잘 가요. 내일도 수업이야.